안녕하세요. 공학박사 신영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빅데이터 기반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를 출간하였습니다. 11억 단어에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700만 권으로 검증해 완벽한 우선순위를 만들었습니다. 빅보카는 수능 어휘 99%, CNN 기사 98%, 원어민 단어 사용 빈도 90%를 포함합니다. 단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외우는 방법 빅보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팟캐스트 방송 전에 라이브 채팅을 했어요. 그렇죠? 화상 채팅. 네네. 클났어요. 고 작가님 지금 그 화상 채팅에 빠지셨어요. 중독돼 갖고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랑 채팅하기 너무 좋대요. 이게 시작할 때는 2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네, 저한테 계속 걱정했거든요. 영준아, 우리 오늘 뭐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갑자기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저께 갑자기 네. 얘기를 해가지고 신 네. 박사님께서 독자와 소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맨날 고 작가 신 박사 하는데 무슨 우리가 알파고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20분 너무 짧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도쿄 신칸센에서 뉴욕, 캐나다, 태국, 실리콘밸리, 태국, 예, 광주, 광주, 서울. 경주 다 나왔어요. 그렇죠? 진주 다 나왔어요. 상일동 다 나왔어요. 예. 근데 군대. 군대. 그 오시는 사람 대비 지역 엄청 넓은 것 같네. 예.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채널을 늘려갖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16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건 불가능하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필요한 그 한 명 한 명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분을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성장을 유지시키고 네. 그 성장의 유지를 통해 성공시키고 또 그분이 다른 분을 돕고 그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 유기적으로 커가면서 맞습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시너지를 내고.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 궁극적 목표니까 네. 앞으로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소통 체제를 찾아내서 저희가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성장 세포를 아주 다 깨워버리겠습니다. 방송 우리 다음에 언제 빨리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음 방송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멘토 시리즈의 마지막 부, 예. 내 인생의 멘토 제 3부.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지난 1부와 2부를 통해 이제 많은 멘토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게 멘토를 소개시켜 드렸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알려드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걸 배웠나. 근데 이제 3부에는 이제 좀 끝판왕 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동안은 사실 멘토는 아니었고 제가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제 진짜 멘토도 나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제 책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송지효 부사장님. 네.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를 취업해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정도 되고 이제 부사장 되면 이제 사원 대리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인사나는 정도지. 저는 이제 과장 책임이었지만 책임도 부사장님을 거의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고참급 책임. 그러니까 한 연차가 14년차, 15년차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그 송지효 부사장님을 학부 때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배울 점이 뭐냐면은 제가 성균관대 다닐 때 이제 CEO 강연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진짜 CEO들이 많이 오고 이 강연이 잘 되니까 두 번째 CEO 강연은 그 CEO들이 그렇게 한 가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제 복학하고 나니까 이 강연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CEO는 아니고 전무상무급들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송지효 그 부사장님이 실제 오퍼레이션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부사장님이 아니고 고문이셨거든요. 근데 부사장 지위를 갖고 있는 상임 고문이셨는데 이제 그 성균관대랑 연관이 있으셔갖고 그 개건 교수가 되셔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무상무. 여러분 전무상무만 해도 엄청 회사에서 높습니다. 특히 삼성 전무상무는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정도의 이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사원 대리 여러분은 상무님을 가끔 만나볼 기회는 있겠네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기회는 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다 강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송지호 부사장님의 강연을 진짜로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옛날에 그 1회 CEO 강연 때 이제 부사장을 오셔갖고 했던 게 그 500 몇 명이 그때 이제 뭐 황창규 사장도 오고 이기택 사장도 오고 윤종용 부회장도 오고 진짜 거물이 다 썼거든요. 진짜 놀라울 네. 정도 되게 충격적인 강연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라성 같은 CEO들 사이에서도 부사장님은 그때 직책이 오히려 낮은 거였거든요. 저는 이 20명의 CEO 중에 송지 부사장이 제일 좋았던 게 인상 깊은데 500명의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삼성 다니다 보면은 이제 부장 정도 되면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 차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데 그럼 저 같으면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여러분? 막 되게 웃기려 그러신 거예요. 개그 치시려고. 근데 개그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좀 웃기기보다 사람들이 좀 충격받았어요. 저는 택시라 그럽니다. 택시. 이게 진짜 송지호 부사장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택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욕해서 죄송한데 송지호 부사장님 하신 거예요. 택도 없다 씨발로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대학생이 600 몇 명 그게 명륜캠까지 해갖고 이렇게 다 1000몇 명이 듣고 있는데 택시라 그러면 택도 없다 씨발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웃기고 말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이제 두 번째 하는 강연에는 이제 그분이 한 회만 맡아서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강연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분 한 6번 7번 하셨는데 너무 강연이 좋더라고요. 거의 다 자는데 저만 맨 앞에 앉아서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공학 박사고 삼성에서 성공했고 부사장으로 진짜 인생의 선배인데 내가 한번 너무 만나보고 싶더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끝나고 그 이메일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그랬어요. 안 알려줄 줄 알았어요.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알려주겠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통 채널 하나 확보했다는 게. 그렇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명예욕이 되게 강하세요. 애들을 이렇게 돌보시려는 마음이 되게 욕구가 강하세요. 네. 난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오셔갖고 어떤 학생이 이메일을 묻으러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메일을 써주시더라고요 칠판에. 좀 속상하더라고요. 좋은 일 했네. 이게 팬 마음에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책도 그런 책이 있어. 나만 제가 알려주기. 부큐레이트 집 알려주기 싫은 책이 있어. 그 나중에 2년 뒤에 특집 한번 하시죠. 맞아요. 그 특집. 근데 또 본성을 누르고 네. 좋은 책도 알려줘야 되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까지 알았어요. 음. 근데 이 사람한테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때 네. 제가 이제 유학 합격을 앞두고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보통 다 유학을 미국으로 가는데 싱가포르 유학을 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을 때였어요. 네. 근데 이분 정도 되면 그거에 좀 해답을 주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만나봐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그 이메일을 제가 옛날에 포스팅을 해드렸거든요. 그게 되게 유명한 이메일이에요. 되게 부끄부끄한 이메일이에요. 보면은 막 진짜 팩이 쩔어요, 진짜 이메일. 근데 여러분도 저한테 이메일을 많이 주시잖아요. 메시지를 많이 주시고 제가 그 이메일을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올바른 상담을 좀 받고 싶으면은 올바르게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썼고 포스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줬던 정보를 계속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똑같은 걸 계속 대답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은 한정적인데 질문은 몇백 개를 받는데 근데 이제 그 송지 부사장님이 예를 들어 책을 3권인가 2권 추천해 주셨어요. 그게 맥스웰 몰치의 성공의 법칙, 사이버 사이코네틱스. 그러니까 그게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자기계발서로 내려고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게 심리학 책이에요. 그게 성형외과 의사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이냐면은 사람이 성형을 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고 작가님 제일 좋아하시는 분야인데 네. 그걸로 이제 그 인지 심리학에 대해서 그분이 공부를 되게 유명 맥스웰 몰치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다 읽고 그 다음에 MIT 경영대에서 쓴 이제 Building Wealth. 이건 제가 한국말로 제목을 몰라요. Building Wealth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거 독후감도 다 넣고 읽으라는 책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요약한 거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하니까 이제 감동받았다고 부사장님이 진짜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비서랑 그 스케줄 잡고 네. 2달 뒤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바로는 역시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갖고 출장이 많으니까 해외 출장이 15일 있고 뭐 어쩌고 하셔갖고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멘토를 구하고 멘토링을 구할 때 멘토를 찾고 어떤 상담을 받고 싶을 때는
적절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 책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읽어봐야 되고 왜 그 사람이 정말로 노력해서 쓴 게 책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사상을 집대성한 거거든요. 책이라는 게. 그것도 안 읽어보고 뭐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그냥 진짜로 인생고 페이지 메시지 보면은 고 작가님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진짜 한 줄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 힘들어요. 그런 메시지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딱 답변 그렇게 진짜 한 줄로 저 힘들어요. 그럼 제가 딱 답변 뭐라고 해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저도 힘들어요. 이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저도 뒤지기 힘들어요, 진짜. 그렇게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이걸 활용하셔야 되는 게 굳이 저희랑 채팅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그게 편지랑 똑같은 거거든요. 확인하고 나중에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런 적절한 프로세스가 없이 배경 없이 뜬금없이 저 과 선택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도 잘 모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막 장난 아니었던 게 제가 아직도 그 생각나는 게 그 부사장실에 가게 된 거예요. 삼성에. 그러니까 학부생이어서 삼성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신기한데 아직 학부생이니까 막 부사장을 그다음에 그 이제 또 삼성 수원 사업장에 갔는데 이제 선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저보다 칼복학 해갖고 먼저 이제 졸업한 친구들 1년 먼저 졸업한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네. 내가 가니까 막 전화를 했죠. 신나갖고 야 나 수원 사업장 왔어 막 그러면서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님 만나러 다 놀라는 거예요. 부사장님을 왜 만나? 그러는 거야 다. 그래서 뭐 만나자 그랬으니까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놀라더라고요. 다. 왜냐면 그때 다 사원이니까 끼케야 형들도 대리니까 뭐 형들이 막 5년차 선배가 왔을 때는 나한테 대단해 보였지. 이게 이제 그 격이 뭐라 그럴까 프레임이 완전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5년차 선배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랑 나랑 똑같이 힘든 사람이구나. 이제 부사장 레벨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질문을 20개 정도 준비해 갔었어요. 막 엄청나게 물어보려고. 근데 이 좀 급 있는 멘토 힘이 뭐냐면 그 급 있는 멘토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할 수가 없거든요.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기회는 나한테 원샷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이 원샷에 원킬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고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장에 1시간 반 전에 도착했어요. 일단은 저는 늦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일단 절대 늦으면 안 되고 무슨 천재지변이라서도 내가 막 그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걸어서라도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질문 20개 적어온 거를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중하게 한 건데 근데 또 종이에 적고 또 보니까 헛소리거나 내가 대답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질문인데 노력하면 되지 그건 거예요. 진짜로 답이 더 열심히 많이 하면 되지. 예를 들어 여러분 그거거든요. 자신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자신감은 익숙해져야 자신감이라는 여유가 자신감은 여유거든요. 여유. 근데 그게 익숙해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반복 숙달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공책을 손가락으로 잘 돌리거든요. 옛날에 돌릴 때는 맨 처음에 돌릴 때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한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 옛날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아직도 잘 돌리거든요. 그게 왜 잘 돌려요? 밥 먹듯이 했으니까. 똑같거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구에서 그 3점 슛을 되게 잘 쏴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은 그냥 막 농구를 재미로 할 때 저는 어디 맨날 구석당에 가서 오늘은 100개 넣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했어요. 차곡차곡. 그래서 저는 키가 커서 맨날 센터하는데 센터가 되게 싫었어요. 저는 3점 슛이 되게 좋았어요. 좋은데 예? 자꾸 센터로 키가 크니까. 그래서 옛날에 너무 3점 슛을 많이 쐈을 때는 얼마나 농구를 재미없게 했냐면은 친구가 딱 주면 딱 던지면 바로 들어갔어요. 그게 농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재미가 없는 거 나 빼고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그렇게. 네?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역시 반복 수달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는 그분한테 물어봐봤자 그분도 반복 수달이라고 그럴 거고 그 소중한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는데 솔직히 진짜 시간이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회를 극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최대 효용을 뽑아낼 것인가 네. 해서 하니까 20개 중에 4개 남기고 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저한테 질문할 때 왜? 제가 급이 안 되잖아요. 제가 급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아, 알고 보니까 내가 개무시 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에? 그래서 제가 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지 긴장했고 만들었어야지. 막 내가 좀 더 잘 나갔어, 막 텔레비도 나오고, 에? 예를 들어 누구라고 비교하면 내가 유시민급이었어.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소리 했었어요? 유시민한테 가갖고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지? 혼날라고, 그치? 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다 100% 제 잘못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제 책에서 썼지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가 내 안에 있다고 그렇죠. 정의하는 거부터 시작돼. 왜? 문제가 내 밖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를 또 되게 높게 봐주시는 친구들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되게 뭐 나도 변할 수 있다 시리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화는 아니고 다다음 화가 아마도 나는 변할 수 있다 또 시리즈가 네. 또 누적이 됐거든요. 다다음 화 시리즈는 두 분 다 30대 얘기예요. 한 분은 저랑 동갑이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동갑이고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여러분 저한테 피드백을 MJ 양인데 뭐 저보다 4살 어리니까 양 MJ 양인데 주부긴 하지만 근데 14쪽을 보냈어. 14쪽. 응? 그러니까 그게 준비고 그렇게 하면서 바뀌어요 사람이. 맞아요. 예. 좀 정리도 되고.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부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개의 질문으로. 그다음에 소변을 한 5번 보고 들어간 것 같아서 상담하다가 소변 마러 오면 나오면 안 되니까 진짜 소변을 몇 번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되게 학교에서 봤던 거랑은 아우라가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부사장실이 엄청 크고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그 부사장님이라는 게 일반 부사장님이 아니라 연구소는 최고 직책이 부사장이에요. 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소장님이세요. 그다음에 우리 송지호 부사장님 어떤 케이스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 해온 임원 중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세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어서 원래 삼성 자동차 중앙연구소에 센터장님으로 오셨다가 그게 르노로 팔리면서 비운의 주인공이 되신 케이스. 만약에 삼성이 계속 자동차 했으면 지금 삼성 자동차 사장이세요. 그러니까 GM에 오래 계셨고 진짜 해외에서 되게 수석 엔지니어가 되게 오래 생활을 하셨어요. 네. 이건 회장님이 차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좀 모시고 온 케이스인데 아무튼 되게 진짜 만나면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에 보면은 뭐 그 여담을 얘기할 때 자기가 지난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옆에 비행기 탄 사람이 뭐 인도 뭐뭐 CEO라고 그래서 뭐 명함 나누고 뭐 얘기 통성명 나누고 뭐 얘기 뭐 글로벌 동행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이번에 그 자기가 지금 중국에서 제가 지금 중국 KTX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컨퍼런스가 있어갖고 그 관련 기술 기조연설 해주고 오느라고 좀 바빴다고. 키노트 스피치 해주고 왔다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어도 되게 잘하시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대단하세요. 뭐 독서량도 어마어마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배워야 될 점이 왜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면은 제가 갔는데 이제 그분이랑 3시간 거의 상담을 3시간 하고 왔어요. 쉬지 않고. 일단은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랑 상담할 수 있는 원동력인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꾸준히 해야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아까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말한 교양 얘기거든요.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교양 있다는 게 여러분 그 경양식 먹을 때 포크 밖에서부터 먹는 순서를 아는 게 교양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 걸 교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대로 다양하게 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분이 추천해주신 책을 다 읽었고 또 책 얘기하면 또 오래 가니까 그다음에 그분이 또 강연에서 했던 얘기들 다 노트해놓은 거를 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일종의 독자인 거거든요. 독자. 그분도 되게 기분 좋으셨겠네요. 예. 그럼요. 다 막 솔직히 강연 시간에 다 자고 그러는데 200몇 명이 다 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시간 내서 간 건데 거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자기의 뭐랄까 말 그대로 진짜 멘토죠. 왜냐면 경험이 엄청 풍부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진짜 기분이 좋으셔갖고
제가 하나 그때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저를 여러분 성균관대에서 그 뭐라 그럴까 굳이 수능 점수로 따졌을 때 뭐 되게 뭐 괜찮은 뭐랄까 들어가기 쉽지 않은 대학을 나왔지만 저는 뭐 누누이 말하지만 수능 점수가 인생에서 뭐 우열을 가릴 수 절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뭐 그냥 수능 점수에 따라서 그냥 뭐 10개 대학 들어가기 힘든 10개 대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대학 성균관대보다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카이스트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상위권 대학에 항상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부장님 제가 성균관대인데 삼성에서 성균관대 안 나와 서울대 안 나와도 1등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1등 할 수 있다고. 너는 내가 볼 때 무조건 전무까지 할 수 있다고 딱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도 거의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해요. 사장, 부사장은 운이 좀 따라야 된다고 자기가 볼 때. 정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전무까지는 실력으로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신군 같은 경우는 전무까지는 금방이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근데 거기서 막 피가 지금도 그 얘기 들으면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 제가 그 전무가 감이 안 오실지 모르니까 뭐 계열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무로 여러분이 삼성에서 퇴직을 하면은 자산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는 있습니다. 미니멈. 그러니까 왜냐면 돈이 비교할 수 있는 척도 중에 가장 좋은 거니까 상당히 그만큼 인텐시브하게 일을 해야 되고 되게 고강도로 일을 해야 되고 집에도 잘 못 가고 아무튼 뭐 자기가 집행하는 투자 규모도 다 몇천억 단위고 몇 조 단위고 그러니까 엄청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보고 학부 1기 4학년애한테 전무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대재 장관님 시리즈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빨리 성공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 누누이 말하잖아요. 만약 2학년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와서 넌 전무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형 진급이나 걱정해요. 제가 제 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텐데 부사장님이면 전무를 달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정정하면 부사장님이 이제 임원 고과 권한이 상무까지 있고 그 이제 상무에서 전무 가는 거는 그 미전실이라는 데서 따로 이제 헤드쿼터에서 따로 해요. 따로 해요. 제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임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냐면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연봉이 2배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전무까지 할 수 있다니까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누이 말하지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려는 게 하나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잘 될 것 같다는 친구는 지금껏 다 잘 됐어요. 페북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우리 지훈이한테 우리 양지훈 군한테 너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취업 때문에. 너는 훌륭한 아이야.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형이 잘 된다고 하는 애들 다 잘 됐어. 넌 열심히만 하면 돼. 꾸준히. 걔까지 또 잘 될 거 확실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힘이 더 될 수 있도록 친구들한테 더 제가 아우라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너무 그 부장님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갑자기 어디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너 내가 연구소 견학 좀 시켜줄게. 그 다음에 왜 불렀냐면은 어떤 상무님을 부르셨어요. 감상무님이라고. 그분을 왜 부르셨냐면은 그분이 학부를 경북대만 나오시고 석사 박사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거기 상무인 거예요. 그 밑에는 뭐 카이스트 서울대 박사도 많은 거예요. 삼성내 약간 신화적 인물일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하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입지전적 인물. 예. 그러니까 왜냐면 삼성 너무 신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예, 그러겠네요. 예. 신종균 부사장부터 세일즈맨으로 시작한 사람부터 그러네.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돼야 삼성에서 신하라 그래서 그렇죠. 근데 입지전적은 맞아요. 그러니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상무 달아준 애인데 얘 한번 만나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성공한 친구들 자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진짜 부사장님 대단하신 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학부생인데 그 친구한테 정말로 될성부른 나무라 생각하시니까 네. 거의 뭐 원래는 그냥 이렇게 오면 그 커피 한 잔 주고 네, 그냥 샌드위치 하나 주면 되는데 갑자기 프랑스 풀코스 요리로 그렇게 정확해요. 요리로 준비를 해가지고 딱 하는데 야 그거 대단하시다. 진짜. 풀코스도 고작가니 그냥 풀코스가 아니라 해변에서 그러니까 완전 풀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진짜. 뭐 미슐랭 별 3개? 별 3개. 예. 약간 사기스럽게 미슐랭 별 4개, 미슐랭 별 4개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진짜 그 정도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감상문이라면서 실무에 계신 사람이 엄청 바빠요. 그렇겠죠. 근데 그 부사장님이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자기 일을 진급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깍듯하게 모시더라고요. 진짜
뛰어오셨어요. 되게 급한 일인 줄 알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무슨 진짜 죄인 들어오듯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갈 때도 죄인 나가시 들어오시면서 빡이 도셨어요. 떨지. 왜냐면 놀러 와봐. 너 누구야? 저 학부생인데요. 그래서 감정이입되면 진짜. 예.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바빠 게 죽겠는데. 진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제가 이렇게 회사 다녀보니까 상무가 얼마나 바쁜지 알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왜냐면 저는 상무님이랑 이렇게 따로 놀아본 적이 없어요. 야, 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 또 안 해줄 수는 없어요. 부장님 시켰으니까 네. 견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그분한테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도 시간을 내주시고 갖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거기에 취업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 게 아니라 면접을 봐서 합격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감상무님 밑에 원래 책임으로 들어갈 삼성 생산기술연구소 책임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에 한 4군데 정도 합격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송지호 부사장님을 5번 만났죠. 근데 어떻게 5번을 만날 수 있었냐? 또 갈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싱가포르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송지호 부사장님 얘기 듣고 그냥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나쁜 멘토들이 많냐면은 결과론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특히 교수들 중에 제가 싱가포르 그때 간다니까 그딴 데를 왜 가냐고 막 그런 식의 말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 그걸 잘 알아보지도 않아 놓고. 근데 내가 나중에 그 교수가 나온 미국 학교를 보니까 별로 좋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연구를 하고 그 교수를 찾아보니까 제 논문에 발이 때도 안 되는 논문만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런 사람한테 내가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실력도 없는 밥버러지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애들 등록금이나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연구 잘하면서 테뉴어 받아갖고 그냥 강의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멘토가 되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송지호 부사장님 딱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 교수하고 싶니? 필드에 남아서 일하고 싶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교수 같은 거 생각도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싱가포르 때 가. 거기가 좋네. 장학금도 주고 뭐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가 거기 싱가포르이 좋아. 그러면서 저 그분 말 듣고 그냥 바로 결정한 거예요. 진짜로 잘 됐어요. 왜? 만약 제가 미국으로 갔으면 일단 전 싱가포르 때 박사로 바로 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년 반 만에 끝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 반도 제가 자진적으로 나머지 4년 만에 끝냈어요. 박사를. 그래서 만약 제가 삼성에서 일했으면 더 빨리 끝낸 31살부터 과장으로 일했어요. 어차피 전 삼성에서 일할 생각이었거든요. 31살이 보통 대리를 막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보통 그러면 4년에서 5년이 빠른 거예요. 진급수가. 근데 미국에 가서 석사부터 했으면은 이게 내가 박사 받았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노벨 프라이즈 위너랑 했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 보장도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펀딩 자체가 그 장학금 자체가 교수가 펀딩이 끊기면 장학금이 끊기는데 싱가포르 국립대는 학교에서 주는 스콜라십 장학금이기 때문에 안 끊겨요. 그래서 4년 내내 안전빵을 받은 거예요. 너무 연구를 그러니까 심적으로 편안하게 했어요. 그런 걸. 왜냐면은 외국 가갖고 펀딩 끊기면은 막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겠죠. 예. 생활비가 엄마 아빠한테 한 달 200~300만씩 달라 그래야 되니까 최소한 200만 원 달라 그래야 되니까 반값이 1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사람한테 교수도 알고 회사도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좀 명쾌하게 답을 얻었어요. 그때. 그다음에 잘 됐고 결과론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보통 미국 얘기는 많이 듣는데 싱가포르 얘기를 어디 들을 데가 없는 거 이분이. 제가 맨날 이제 싱가포르 얘기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분야도 비슷하니까 이제 동양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올 때마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장학금도 받으니까 소소한 선물들 뭐 영어책을 보시니까 그때 스티브 잡스 책 영어책으로 이제 안 나왔을 때 영어책 바로 사서 영어책으로 갖다 드리고 뭐 와인도 하나 갖다 드리고 싱가포르 뭐 과자도 좀 갖다 드리고 왜냐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 마음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체득화가 동물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상호성의 법칙을 그렇죠. 기가 막히게 계속 이용했던 거죠. 예? 계속 이용했던 거죠, 진짜.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나 얼마나 아꼈냐면은 그냥 결혼한다고 말만 드렸는데 제 결혼식장에 오신 거예요. 오. 예.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솔직히. 축의금도 많이 주시고 더 감동스럽더라고 축의금 많이 주시니까.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왜냐면 그분도 상호성의 법칙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걸리는 거죠. 서로 잘해주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만나고 나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AS 모임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 웬만한 선배보다는 경험이 더 많으니까. 왜냐면 제가 연차로 따져도 삼성에서 과장 사모봉이면은 12년 차, 13년 차인데 제가 호봉 그 인사 고가까지 따면 12년, 13년 차인데 여러분 중에 12년, 14년 차 중에 이렇게 저한테처럼 이렇게 또 재미있게 맛깔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갑자기 자기 자랑을 했네. 그러면서 해외 생활 해본 사람도 별로 없고 네. 뭐 학위를 받아본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또 고 작가님처럼 책을 또 깊게 읽어본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자꾸 전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어디서 도움을 받았냐? 부사장님을 5번이나 독대를 하다 보니까 삼성 면접 볼 때 면접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 인턴을 했을 때 상무 면접을 바로 봤거든요. 임원 네. 면접을 전 막 농담 따먹기 했어요. 막 진짜 막 쪼크 막 날리고 그랬어요. 막 완전 똘갱이 이런 식으로 면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부장이 그러니까 그 뭐 이미 합격이었어요. 왜냐면 논문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미 합격인데 인사부장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되게 진지하게 다 서류를 덮으면서 아직도 기억나. 인사부장이 신영준 박사님은 제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좀 약간 경상도 분이었는데 신영준 박사님은 천재입니까? 다 그런 왜냐면 너무 또라이처럼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저 되게 항상 힘들게 살아왔다고 그냥 긍정적인 아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긱스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삼성 화재 방재연구소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거는 임원 면접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마지막 면접까지 남았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신혼여행 갔었거든요. 네. 그 면접을 국제 전화로 호텔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되게 농담 따먹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삼성 화재에 저 아시는 인사 원래 그런 걸 안 알려주는데 그 점수를 알려줘요. 10점 만점으로 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최종 취합해서 블라인딩 테스트 근데 서로 공유 안 하거든요. 네. 자기 점수 해갖고 뭐 최하위 빼고 평균 점수로 이제 그걸 임원 면접을 넘기는 거거든요. 네. 최종 면접으로 10점 만점에 4명 다 10점. 한 명은 그 X 판단 불가. 그러니까 너무 약간 똘갱이 같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임원 면접에 또 갔어요. 되게 그게 가기 힘들거든요. 방재연구소가 그 방재 그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제가 언더라이팅이 뭔지도 모르는데 언더라이팅에 제가 보험도 모르는데 재보험 회사에 연구소에 네. 들어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AS 모임을 자주 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을 자꾸 좀 그러니까 그 키워주려고 AS 모임을 하는 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AS 모임을 하는데 되게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때 AS 모임을 통해 잘 극복해서 훌륭한 친구가 됐는데 자기가 자꾸 왜 면접에 떨어지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면접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때 또 제 주변에 되게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 아랫대 리서치에서 거의 대표급인 김남영 대표님이 자비로 제 취지에 너무 감동받으셔갖고 자비로 애들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금융 관련 애들만 또 따로 멘토링 해주셨어요. 네. 근데 자꾸 떨어져서 걔도 답답해서 나온 건데 한번 말해. 그때 우리가 좋아하는 기영군도 나왔어요. 참 착한 지금 기영군이 착해요. 그러고 보면은. 네. 근데 딱 딱 하는데 말해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말하는 게 말도 더듬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떨어질 만한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그거랑 착각하는 거예요. 글이랑 말이랑 다른데 그걸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네. 글은 천천히 쓰면 누구나 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메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예.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게 또 분야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모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결국에 근데 잘 돼서 합격을 해서 지금 취업이 좋은데 했어요. 좋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송지호 부사장님은 뭐 내용보다도 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좀 거물급을 만나고 싶을 때 그 과정, 그 다음에 좀 그런 사람들이랑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좀 내공, 그런 게 자꾸 그 다음에 그런 분한테 시도를 해보는 것조차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돼요.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안 다- 만나줄 확률이 99%예요. 99%죠. 99%. 근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분들 그런-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시도했다는 자체가 일단은 불확실성에 자기를 한번 도전해 보는 네. 거고 또 그런 과정을 이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들이댄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또 나중에 또 뭘 하든지 간에 이게 비즈니스 하면은 당연히 초창기 때는 자기보다 높은 직급이나 또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당연히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접점을 만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방법론이 필요한 거니까 그걸 지금부터 한다면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반성하는데 제가 급이 안 되는 게 너무 그게 문제였구나. 그거를 제 이 영덕공이랑 우리 인생공부를 좋아하는 게 제 자신이 반성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너무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서 항상 나를 발전시켜야겠구나. 아, 진짜 뼛속까지 오늘 깨닫고 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아 되실 거예요. 예, 다짐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도 꼭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는 목표가 훌륭한 사람 되고도 계속 채널을 열어놓는 게 목표예요. 꾸준히 AS 모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AS 모임을 생각보다 신청을 안 해요. 그게 솔직히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해, 하는 사람만. 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뭐 거리가 먼 사람도 있지만 제가 커피까지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주변에 훌륭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캐릭터는 거의 있을 확률이 없거든요. 저 같은 솔직히 여러분 저랑 고 작가님의 우리 인생공부 팀은 2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SNS 미디어로는 독보적인 1인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따지면은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뭐 적당한 예가 없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사장님 정도 되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 만나 그러니까 강연 오면 막 강연도 가시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뭐 미디어의 동향에 대해서. 근데 우리 따지면 그런 방향의 새로운 미디어에 우리가 1인자가 될 거기 때문에 고 작가님이랑 저랑 얘기하는 거는 그런 미디어에서 CCO랑 CEO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니까요. 근데도 안 해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헬조선 탓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헬조선 극복하고 뭐 취업을 열심히 그런 노력까지도 아니고 그냥 어떤 문제가 있나 고민이 있나 너의 고민을 딴 사람이랑 얘기를 해봐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럼 해결이 안 돼. 아픈데 병원을 안 간다니까요. 딱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제가 하면은 맨 처음에는 하면은 이렇게 1시간에 주룩 찼는데 거의 빨리 안 차요 이게. 때로는 이게 안 차갖고 하루 넘어간 적도 있어요. 10몇 명이. 강연 참석자가 2천 몇 명이 넘는데 10몇 명이 안 차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고. 예.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나는 아직 갈지 아마 가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서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무 얘기 안 해도 돼. 예? 커피만 얻어먹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좀 왜냐면은 강연 2,000명 중에 성공한 친구는 예를 들어 그 확률이 게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그 AS 모임 200명 정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 20명이면 AS 모임 출신은 20명 성공 20명 중에서 성공률이 10%인데 강연은 1%밖에 안 돼요. 그 강연이랑 AS 모임 솔직히 성공률 거의 100% 넘게 차이요. 10%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신 박사님 만나고 되게 존경스러웠던 점이 AS 모임이거든요. 그게 취지가 뭐냐면 왜 확률을 올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신 박사님이 하신 목표 자체가 친구를 변화시키는 건데 강의로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 미만이지만 직접 만나고 AS 모임 하면은 5% 그 이상을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더 많은 친구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안에서 AS 모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 자꾸 하시고 이제는 그 AS 모임 한 12명 했는데 작은 카페를 통으로 빌려서 20명으로 늘릴 거예요. 근데 왜 20명밖에 안 되냐면은 인간이 그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20명이에요. 그래서 군대 소대도 20명인 게 20명이 넘어가면 한 사람이 20명 이상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건 그렇죠.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 소모임이 아니라 강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터랙티브가 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원사이드야. 단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네. 다이오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명까지도 늘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2번으로 또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거 다 무료라니까요. 다 제 사비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돈 써서 여러분 사주겠다는데 안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나쁜 사람들이 너무 이것도 다 여러분 잘못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다 무기력하게 만들었구나. 그게 뭐 나쁜 아이를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무기력한 애들을 만들었구나. 이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을. 저랑 고 작가님은 항상 지표를 보는 게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는데 지금 여러분 베스트셀러 순위 20위 안에 공무원 관련 게 10개가 넘어요. 진짜 거의 뭐 10개 수준. 진짜 100개 안에는 한 2, 30개 될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토익 뭐 이런 예, 거.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른 꿈을 못 꾸게 하는 이 사회가 단단히 썩었구나. 공무원이 유일한 꿈인 정말 세상이 돼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구조가 되고 맞는 있으니까. 거죠.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죠.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꾸. 네. 헬조선 담론도 자꾸 누가 퍼뜨리고 헬조선인데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고 싶겠어요? 불안한데 안전빵 찾고 싶지 사람이? 그런데 핵심은 그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네. 그거를 극복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 매번 반복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세상 읽기도 그렇고 저희 얘기도 그렇고 지금 힘들어요. 오늘도 통계 나왔잖아요. 그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잖아요. 11%인데 실업률 통계라는 것이 골때기이기 때문에 그 취업 포기자나 네. 단년 구직자 같은 경우는 아예 포함도 안 돼 있어. 포함도 안 돼요. 군인도 포함도 안 돼 있고. 그럼 30-40%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10명 중에 3-4명, 5명 반 정도는 직장을 갖고 싶어도 없는 거 없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아, 절망스럽죠. 그 기회가 없는데. 맞아요. 그거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 이거는 그 정치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친한 후배가 왔어요. 네. 야, 지금 구조가 이러니까 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악물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예. 어느 누군가는 이 와중 우리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해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예. 누누이 저희가 강조하지만 저희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플랫폼을 키워서 부조리를 없앨 거예요. 제가 인생 공부가 국내 넘버원 SNS 미디어가 되면은 일바로 할 게 대학 비리 척결을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비리 교수 제보 들어오면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사하는 정부 부서가 있어요. 비리 교수를 정보 네. 거기한테 제보를 주고 다시 그 다음에 오케이 사인 났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제보하면 여러분한테 보복하죠? 그럼 나는 더 심하게 보복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예 얼굴도 못 다니고 다닐 정도로 제가 그 사람의 악행을 퍼뜨릴 거예요. 왜? 뭐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남의 자식 눈에 피나게 해놓고 자기 뭐 가족은 보호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왜 교수 비리가 왜 악질이냐면은 여러분은 고객이에요. 대학에서. 근데 고객의 등을 쳐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일반 사기 중에 최고의 사기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거를 버젓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고 한 뉴스에서 보세요. 2005년 서울대 비리를 조사를 했는데 검찰이 만약 이걸 너무 들춰내면 서울대가 붕괴될 것 같아서 더 이상 팔 수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 드러내야 되죠. 학교가 특히 대학교는 그 교육의 정점이거든요. 대학교 비리만 없어져도 일자리도 많이 일어나고 훨씬 좋아져요. 훨씬. 예? 근데 너무 지금 학교가 심하게 썩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열심히 또 신박사님 상담 받으시면서 또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미친 사람 너무 많아갖고 그건 저희가 바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저희가 멘토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멘토 진짜. 아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갑자기 열받아갖고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송지호 부사장님 얘기는 이제 끝내고 이제 요번 하에 이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멘토인 제 외국인 지도 교수님 두 분, 이제 싱 바띠아 교수님과 벤키 백한타산 둘 다 이제 인디안 되게 특이하게 둘 다 인디안 아메리칸이세요. 이제 인도계 미국인이세요. 네. 두 분 다 되게 대가세요. 일단은 우리 제 원래 부지도 교수님은 그 벤키 교수란 이었는데 제가 이제 토픽이 바뀌어갖고 이제 바띠아 교수님이라는 사람으로 부지도 교수님이 바뀌었는데, 이 멘토분들한테서는 이제 배운 자질에 대해서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뭔가를 배웠거든요. 지금 강연에서도 자주 얘기하는데, 일단 이 바띠아 교수님은 IBM에서 되게 오래 일하셔서 IBM에서 쉽게 말하면 상무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UC 버클리에
개건 교수였어요. 음. UC 버클리가 이제 연구 대학으로는 탑 3거든요. 네. 뭐 이 대학 저 대학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탑 3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스탠포드, MIT, 버클리예요. 아무리 다른 친구들이 우리가 탑 3라고 이 분야에서는 뭐 탑 3일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는 UC 버클리 보통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왜냐면 버클리에 로렌스 버클리라는 엄청난 큰 연구소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 거기 개건 교수님이 엄청나시거든요. 이 하드디스크 방막 코팅에 대해서는 이분이 독보적인 1인자세요. 근데 이제 부지도서기님이랑 원래 일을 잘 할 기회가 없는데 하게 됐어요. 와,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여러 번 진짜 악마를 보았어요. 2시간마다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왜? 미국의 IBM에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데 데이터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궁금하셔서 하셨나? 그랬는데 2시간에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데이터 나왔냐고.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빠꼼하시구나. 진짜 뭐 미국 스타일이라서 되게 알아서 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구나. 그다음에 이분이 진짜 제가 이분한테 배운 자질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 아주 체득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이분이 항상 그거예요. 항상 대학원생은 주머니에 USB를 넣고 다니면서 누가 널 뭐 하는 학생이니 물어보면은 바로 컴퓨터에 꽂고 발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어저께 연구한 것까지. 그래서 이 이제 교수님 밑에 인도계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는 되게 애들이 막 무슨 스파르타 전사 같았어요. 진짜로. 제가 그걸 되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 우리 지도 교수님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보고 느꼈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이랑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람들이랑 만나면 3시간 이상 혼자서 떠들 수가 있어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 어떤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항상 바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3시간 동안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배운 큰 자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정말 그 축구로 따지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긱스급으로 하셨으니까 그 필드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만 배울 수 있었던 좀 자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크게 배운 거고 두 번째로 이 벤키 벤칸타사란이라는 분은 더 유명한 분이에요. 물리 인용지수 전 세계 랭킹 60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초대가예요. 초대가. 이분은 이제 그 펄스드 레이저 디포지션이라는 그 증착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벨랩에서 상용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더 재미있는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은 교수 학자로 성공했고 니오세라라는 그 PLD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창업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안드로로 갔는데 안드로 다음 그 은하계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잘 몰라갖고 그 은하에 대해서 새로운 좀 은하계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분은 또 그 장인어른이 인도의 대통령이셨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왕족이에요. 내가 볼 때 클래스가 좀 달라요 진짜. 근데 되게 멋있고 되게 샤프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한테는 좀 박사할 때 독특한 걸 배운 게 저는 제가 좀 또라이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회의 간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주관을 하는. 네. 이제 이분은 센터장이에요. 센터장. 이분이 NUS에서 서열로 따지면 10위 안에 들어요. 직책으로 따지면은. 왜냐면 그 서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NUS에서 이렇게 만찬 뱅킥 같은 걸 하면은 총장이 앉고 이렇게 앉는 순서가 나오거든요. 뭐 자리 순서. 수상이 오고 근데 이분 10번째 안에 앉아요. 그러니까 랭킹 10위 안에 들어요. 워낙 그다음에 인용 지수가 높고 하니까 근데 그 인용 횟수가 많고 그러니까 근데 센터장이고 이분이 회의 한번 늦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 네, 그래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우리 지도 교수도 당황하고 영준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난 미국 스타일로 했거든요. 근데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정신 차렸죠.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근데 이분이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원래 60 정도 60이신 나이가 60 정도 되면 연구 안 해요. 다 정치만 하죠. 근데 이분은 중요한 연구는 계속 같이 하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논문을 같이 써요. 심지어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띄우고 다 모아놓고 자기가 직접 써요. 논문을 고치고 자기가 다 현역처럼 되게 일을 하세요. 이거 우리나라 교수들이 배워야 될 점이에요. 되게 현역처럼 일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다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일 멋있었던 게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인도계고 그다음에 자기가 메릴랜드 대학교라는 이제 미국 20위권에 원래 거기 센터장님이셨는데 슈퍼컨덕터 연구소의 센터장님이 되게 원래 유명한데 이제 NUS로 스카웃된 케이스인데 거기 있을 때 자기 이제 중국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어 못하면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교수들은. 근데 너네 토스트마스터 클럽에 가라 그런 거예요. 토스트마스터 클럽이 말하기 훈련하는 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말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똑같이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너네 토스트마스터 클럽에 가끔 가라는 거예요. 원래 웬만한 교수는 애들 연구 안 할까 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거죠. 왜? 솔직히 연구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너네 나중에 왜냐면 이분은 CEO의 관점에서 말해요. 너네 나중에 헤드가 돼야 되고 CEO가 돼야 되는데 너네 글로벌 리더가 돼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그때는 안 된다고. 그렇죠. 무조건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말 듣고 안 중국 친구가 토스트마스터에서 영어를 잘하게 되고 지금 웨스털 디지털 그 하드디스크 회사 지금 그 미국 총괄 사장이라고 중국에 있는데 왜냐면 그 제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러겠네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교수가 아니라 CEO 교수기 때문에 해줬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훌륭한 착한 멘토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 듣고 그래 맞아 말하길 잘해야 돼. 이분의 전제 조건은 실력이 갖춘 애들만 가라는 거예요. 논문 못 쓰고 연구 못하는 애들은 축자고 일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다 사고 방식은 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뭐 이렇게 회사도 똑같아요. 항상 실력이 있다는 거는 적은 인풋을 투입해서 많은 아웃풋을 내는 게 실력이 있다는 거에 생산성이 기준이거든요.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장비는 한 대라서 학생은 여러 명이라서 낮에만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그러면은 그 교수 입장에서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하루가 걸릴 게 이틀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니까. 모든 교수의 머리에 마인드는 장비는 24시간 돌아간다는 게 디폴트로 찍혀 있어요. 알아서 니네끼리 로테이션을 짜는 거예요.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런 거는 다 디폴트고 논문 잘 쓰는 애들, 일 잘하는 애들, 글로벌 리더가 될 애들이 토스트마스터 클럽에 가라는 거지. 이런 얘기 해주면 다 지금 토스트마스터 클럽부터 알아본단 말이에요. 본인 전공도 잘 못하면서. 항상 전공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필수 조건. 예. 고 작가님이면은 독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거 한 다음에 이 방송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충분 조건. 예. 그래서 근데 너무 그런 걸 우리나라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예가 인문학이죠. 자기 거 잘하고 인문학 읽어야지. 인문학 읽고 뭐 자기 그냥 저는 카이스트 친구들 만났을 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다 경제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료과 친구들이 내가 볼 때 재료 지뿔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그 친구들이 충분히 똑똑한 친구들이죠. 근데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훨씬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갖고 부족하거든요. 제가 볼 때 어림도 없거든요. 재료과 친구들이면은 인문학 공부할 시간 있으면은 전자과 수업 듣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네. 그럼 회사 가서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재료 전자, 재료 기계 이런 식으로 알아버리면은. 근데 그 시간에 지금 양적 완화 이런 거 공부하고 있으면은 그런 거 뭐 재미는 있죠. 그 다음에 경제 안 한 것도 중요하고 근데 솔직히 도움 안 되거든요. 개인 삶에는. 그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취미 활동을 하면 되는 건데 왜냐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라는 게 있는데 한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내공을 안드로로 끌어올려도 모자랄 판에 그때 옆길로 새버리면은 자기가 앞에 쏟아 부은 시간이 다 죽는 거거든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우리 뱅키 교수님께서는 참 좋은 지도 교수였죠. 근데 또 웃긴 거 하나. 그 와중에 토스트마스 클럽에 가라고 40명한테 얘기했는 거 간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저랑 중국인 친구 둘이 손잡고 갔어요. 한 번. 근데 한 번 갔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 친구도 잘 되고 저도 잘 됐어요. 항상 조언을 주잖아요. 실천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놓고 대부분은 세상이 썩었다고.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하더라도 해본 다음에 왜냐면 그 모든 조언이 다 나한테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걸 해본 것과 안 하고는 정말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자산 차이는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조금과 많이의 차이는 뭐 많이라고 하지만 유무의 차이는 무한대 차이. 그렇죠. 무한대 차이. 예. 유무의 차이. 맞습니다. 예.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그렇게 끊임없이 올려내도 방송을 그렇게 끊임없이 진짜 뽑아내도 늘 말하잖아요. 어떤 의지 안 하려는 의지가 하려는 의지를 그냥 완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안짜 빼야 돼 내가 볼 때. 예? 진짜 하려는 의지로 다 바꿔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재밌는 게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는 친구가 2명 있어요. 네. 한 명 또 보내다 많은데 5일을 못 넘긴다니까요. 6일을 못 넘겨요.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그런 미래가 다 보이거든요. 데일리 리포트 30일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서 한 건데 그것도 못하면 여러분 임원 되고 뭐 아파트 살 확률 없어요. 내가 볼 때. 그게 팩트예요. 거기다 대고 여러 번 할 수 있어 하는 놈이 거짓말쟁이 미친놈이에요. 뭐 가짜 멘토들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인문학만 하면 다 할 수 있고 뭐 정신 상태만 그런 거보다 데일리 리포트 썼냐 안 썼냐 스마트폰 하루 내가 마음 먹고 안 쓰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인생 다 결정돼요. 거기서. 그런 사소한 것도 못하면서 뭔 큰일을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멘토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게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솔직히 제가 빅보카라는 책을 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 다 못 외우면 영어 못해요.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준 거기도 한 동시에 이거 다 못 외우면 영어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예? 예를 들어 제가 그 영어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슬쌤이 올렸던 그 카드 뉴스 보면은 베네수엘라 렌쉑 더 하우스 그러면은 렌쉑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네. 약탈하다거든요. 세 단어인데 한 단어 모르면 여러분 알 방법이 없. 그게 헤드라인 기사였어요, 뉴요커에서. 알 방법이 없잖아요. 단어 모르면은. 근데 단어 말면 웬만한 건 다 한다니까요. 우리 황지한 선생님 영어 진짜 고수시거든요. 외국 한 번도 안 나갔다 오시고. 단어 교실 네, 하시는 분. 황지한 선생님 진짜 영어 교수인데 저는 원래 좀 전문가가 아니니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단어만 하면 50% 정도는 정복되지 않나 그랬는데 황지한 선생님 딱 정확하게 80% 정복된다고. 일단 단어 알면 딱 단어 알면 다 추론이 되잖아요. 맞아요. 단어 모르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예. 딱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단어 모르면 이거 할 맛이 안 나요. 예, 무슨 예, 예. 아니 텍스트 읽는데 예, 짜증나요, 짜증. 예. 반이 단어를 예. 모른다는데 스트레스, 그거를 뭐 흥이 어떻게 안 나요, 읽어요? 흥이 하다가 안 나요. 지쳐서 그냥 때려치게 솔직히 되는 거지. 한글책도 재미없을 경우가 그 내용을 모를 때가 아 재미없는 당연하죠. 게 예. 재미없잖아요. 뭐 경제책 처음 읽는데 뭔 내용인지 아니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버텨요? 웃긴 얘기 해줄게. 웃긴 얘기. 고 작가님이 환율의 미래를 하도 추천하셔갖고 우리 애들이 환율의 미래 읽었는데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 책임지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너무 강출하셔갖고 네. 그게 경제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게. 이게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잖아요. 네.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경제 좀 뭐 잘하신 분들은 학자분들은 미안해요. 네. 잘 못 써 쉽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허접해요. 예. 뭐 이제 아닌 사람은 있겠지만 허접한 이유가 경제학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요. 허접하다는 얘기는 뭐 그거 만든 과정이 허접하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뭐 교과서 읽어서는 뭐 거시경제 교과서 읽었다고 전혀 이해 안 돼요. 왜냐면 경제라는 것이 워낙 변화무쌍하고 조건도 과거랑 현재는 막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걸 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현재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수출도 우리나라 수출 다르고 일본 수출 다르고 그다음에 그게 중국 수출 또 다르고 미래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또 없고 그러니까 또 그거를 상황이 바뀌고 그거를 거시경제 교과서 공부했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최신 데이터를 추적해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다르고 중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기 갑자기 그러다가 그 알파고의 알고리즘이 파생 상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또 없던 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예. 바뀌는 거잖아요. 예. 큰 경제가. 그래서 네. 그 용어도 힘든데 이해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학문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자연 법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 간단하잖아요. 딱 이론 세워서 실험해서 통과되면 대부분 거기서 통용되고 그게 이제 어떤 입자 수준이나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수준이 바뀌었을 때는 바뀌는 거지. 근데 경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가 맞다 우리가 맞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제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좀 또 알긴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 꾸준히 공부해요.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 제도 이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네. 제가 좀 다독을 얘기했잖아요. 다독 중에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개독을 얘기했어요. 개독. 파고 들어가기. 네. 일단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준 전문가는 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분야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가야 이게 이 가오가 서면서
이때 좀 뭐 안 해. 그리고 전문가 헛소리 하네. 이런 음. 것들이 맞아요. 아는 게 지적인 쾌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쾌감이 있었을 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씨 내가 그렇죠. 알고 있는 게 내가 좀 안다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것도 많구나 음. 겸손해지면서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인지의 세계가 확장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 이게 성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 이 정도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아니 학교에서 전공에서 읽으라는 책들 그것만 제대로 읽어보세요. 네, 맞아요. 그럼 메인 책 교재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책 있잖아요. 네. 그 책만 한번 잘 파보세요. 그러니까 예. 저는 전공이 다 자신 있는 건 아닌데 몇 개는 되게 자신 있어요. 자신. 네. 그러니까 제 삼성 애들 들어오면 우리 사원들한테도 자신 있냐? 물어보거든요. 네. 자신이 없대요. 음. 제가 막 되게 친한 사이라서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는데 되게 전공을 자신 있게 하는 애들이 몇 명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스펙이 엄청 뛰어나다는데 그 제가 껍데기만 뛰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가끔 열에 한 2명 정도는 되게 자신 있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음. 되게 회사 생활을 즐겁게 재밌게 해요. 음. 진급도 다 빠르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친구가 뭐 유학을 가고 싶다고 삼성에 다니는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준비를 뭐 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제가 물었어요. 삼성에 사는 친구는 일단 A 국가부터 맞아보라고. 10명 중에 1명 주거든요. 너가 그렇게 잘났으면 A 국가부터 맞아보라고. 왜? 삼성에서 A 국가 맞는 사람 중에 안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다 똑똑해요. 내가 볼 때. 제가 일단 제가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A 국가 받는 친구들 원래 내 선배나 친구 중에 똑똑한 애들이고 우리 회사에서 본 사람도 거의 뭐 90%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데 A 국가 못 맞으면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유학 생각 나다가 또 고가 잘 맞으면은 손에 들어온 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또 생각이 바뀌거든요. 내가 갑자기 2년만 더 하면은 과장이네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연봉이 확 오르네. 그렇게 여러 가지 플랜 A, B, C를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고민을 여러분이 하면 힘드냐면은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것처럼 믿고 고민을 해서 힘든 거야. 착각이에요, 착각.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멘토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네.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은 멘토 정리를 한번 시리즈에 해볼까요? 예.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그 멘토는 여러분 인생에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멘토가 있으면은 일단 나쁜 멘토는 좀 피해야 된다. 일단 나쁜 멘토를 어떻게 구별하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좋은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멘토의 정의 자체가 그 분야의 경험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상담일선하는 멘토. 그래서 티처랑 다른 거예요. 티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경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1년차 선생님도 티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년차는 멘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멘토랑 티처의 가장 확실한 기준점은 시간이죠. 시간,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그 멘토를 항상 있으면 멘토이자 티처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 멘티들 중에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그분들도 인생에서 초년생이니까 저한테 의지를 하면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참석자 명단 선생님이 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또 되게 멋진 선생님들이에요. 이 교육에서 잘못된 부분을 일깨우고 싶으신 분들. 아무튼 또 두 번째 또 정리를 하면은 멘토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자. 근데 물어볼 때는 좀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고 물어보자. 예? 그래야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냥 뜬금없이 저 힘들어요. 그러면 멘토도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려주면 좀 실천하자. 네?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하자. 척이 모이면 실제 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하자. 네? 왜냐면 인생 공부 페이지 자체가 커다란 멘토 페이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거기 엄청난 컨텐츠가 쏟아지는데 어떤 공유가 몇 천 개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공유만 하지 말고 예, 공유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력서 똑바로 쓰는 거 알려줬으면은 이력서를 봐보시고 좀 고쳐 보세요. 아니 제가 최근에 임지심리학 교재를 좀 읽었는데 대학교 읽었어요. 네. 거기 뭐 기억법이 나와요. 예. 저는 읽으면서 직접 해봤거든요. 네. 뭐 깜짝 놀래요. 진짜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억이 되게 높아지는구나. 그거를 그냥 있는 것과 한번 해보는 건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예. 공유만 하지 마시고 읽어보십시오. 예, 정말 자기가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실천까지. 그러면 여러분 왜냐면 방금 우리 방송했잖아요. 그 방송했을 때 우리 애청자신 정은 양이 뭐라고 썼냐면 댓글에 아까도 읽어줬지만 아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랬죠. 흐흐흐흐 인생 공부 팟캐스트 데일리 카네기 인간관계론 10번 돌려듣고
싸우던 과장님이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인생이 해결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 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꾸준히 다방면으로 왜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흡수하는 방법도 다르고 저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요렇게도 그렇게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드리고 네. 좀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할 테니까 함께 꾸준히 열심히 해서 먼저 학습의 재미를 느끼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성공까지 그다음에 성공해서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인생 공부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